네,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앞으로 2021년 저희 구군은 어떻게 될까요? 구군은 내가 한번 촬영한 적도 있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오늘은요. 네. 구군은 뭐 바닥을 쳤지 뭐 2020년도에 네.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데가 없어. 맞아요. 국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경자년이었는데 이제 2021년 신축년 들어오면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옵니다. 네. 그 개구리가 높이 뛰기 전에 되게 웅크리잖아. 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웅크려 있었어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경제일 거야. 내가 돈을 내년에는 좀 괜찮을까.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왜 우리나라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거냐면 사실 미국 대통령 말고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나라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사실 뭐 통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그게 뭐 인정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셔. 근데 사실적으로 그냥 이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관계는 되게 안 좋았었어. 사실 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과도 그렇고 중국과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편이잖아. 네, 네. 북한 사람들과 우리나라가 한민족이긴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줄이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나라와의 관계도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었고,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안 좋아졌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아베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끊는다 막 이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결국엔 우리나라가 승리로 돌아왔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 양옆에 굉장히 큰 국가들을 옆에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큰 나라지만 그 양옆에 있는 나라들도 굉장한 대국이잖아. 경제대국. 그죠, 네. 근데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 안 오면 명동에 텅텅 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대통령 얘기를 왜 하게 된 거냐면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리고 바이든과 중국과의 관계도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한테 지금 딴지를 거는 게 되게 많아요. 막 BTS고 뭐고, 그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돈 벌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악감정을 갖고 있다고, 중국이. 근데 미국과의 관계가 완화되면서 서로 기싸움이 없어져. 그 우리나라를 내가 지금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땅덩어리로만 봤을 때도 중국도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 미국도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땅도 큰 나라들이 둘이 싸우면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중국과도 친하게 못 지내겠고 미국과도 친하게 못 지내겠고, 그걸 정부가 정치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는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 근데 사실 중국 편 들어준 게 많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 편을 들어준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미국한테는 안 좋은 기운이 좀 있었지. 그래서 그 옛날에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대상을 수상했을 때도 트럼프가 엄청 뭐라고 했잖아. 어떻게 한국의 나라 감독이 큰 상을 받냐고, 미국의 수상식에서. 그런 일도 있었다시피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신축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무역이나 수출, 수입 이런 게 관세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전망이죠. 근데 경제가 좋아지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가 없어져야겠지. 코로나가 없어져야 우리 자영업자들이 내수시장에 살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조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뉴스 기사나 다른 뉴스에서도 기사를 보듯이 정치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다주택자들도 세금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삼성이라는 큰 회사가 그 상속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12조를 누가 눈으로 보기나 하겠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내냐고. 근데 나라의 그 세금이 너무 많이 거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2021년 신축년에는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버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제가 그래도 바닥을 쳤기 때문에 원래 매해 가면 갈수록, 저도 옛날에 장사를 해봐서 아는데 어른들이 항상 작년 반타작 한다, 진짜 이렇게 장사가 힘들어진다 막 하는데도 아직도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아직도 장사하시고 잘 사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보자면, 뭐 여러분들이 2020년을 지나와 봤으니까 알잖아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정말 경제적으로 바닥에 떨어지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 파산, 면책 신청하시는 분들이 역대 최다래요. 역대 최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역대 최다. 근데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는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따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물론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기운은 안 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인생에 뛰어드냐에 따라서 인생이 조금 바뀔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또 좋은 게 보상이 오잖아요. 이걸, 저 영상을 거의 부모님 세대들이 시청을 많이 하세요. 40, 50대 분들이 많이 시청하시는데,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인생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야 그래도 본인이 금전적으로나마 조금 더 편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 전망이 많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부동산 문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음 편에 따로 얘기를 해드릴 거지만, 내년 경제가 크게 나쁘지 않고 내수 시장이 많이 살아날 걸로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한데 모이면 엄청난 국민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갖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겪어나가셨으면 좋겠고, 2021년도에는 그래도 대박 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금전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